2025년 시험 대비 듣기만 해도 합격하는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101번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이전 회차에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다 스킵을 하시고 101번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회차에 처음으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조금 들으시고 101번부터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첫 문제의 문제은행이 있어요. 자, 문제은행 안에 있는 첫 문항 중에서 40문항이 랜덤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랜덤으로 출제가 될 때 이 첫 문항에서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된다는 것이 공부할 때 큰 힌트가 되죠. 그래서 문제와 답이 그대로 나오고 전혀 응용이 되지 않고 또 그 선지의 번호의 위치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첫 문제에 있는 문제 중에서 똑같은 문제에 40문항이 랜덤으로 출제가 됩니다. 40문항은 문장형, 사진형, 일러스트형, 안전표지형, 동영상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장형은 사지 1답형 17문항, 2점짜리입니다. 17문항. 그리고 사지 2답형 3점짜리 4문항 해서 총 20문항이 나오게 되고, 점수로는 46점에 해당합니다. 자, 사진형 같은 경우는 오지 2답형인데, 자, 6문항이 나와요. 3점짜리 6문항이 나와서 18점. 일러스트형 오지 2답형이고요. 7문제 출제됩니다. 3점짜리이기 때문에 총 21점. 안전표지형 사지 1답형 5문항 나오고 2점짜리입니다. 동영상형은 한 문항 나오는데 그 한 문항이 5점이에요. 그래서 총 5점 해서 전부 다 합치면은 54점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100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자, 첫째 힌트죠. 첫 문제에서 랜덤으로 나오는데 그대로 출제된다는 게 힌트죠. 첫 문제를 일단 다 보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딥하게 여러분들께서 학자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문제와 답을 있는 그대로 외우면서 왜 답인지 정도 아시면서 공부를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모든 선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답을 읽어 드리고요.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들, 숫자에 관련된 건, 법규에 관련된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답을 2번 읽어 드리는 것으로 끝을 내고, 그런데 이해가 좀 동반되어야지만 외울 수 있는 부분은 간략하게 답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시작되는 1번 같은 문제들은 첫 문제 중에서 약 10문제 이상의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제가 약간 설명을 조금 더 딥하게 곁들여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댓글 활용법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첫 문제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자리에 앉아서 내리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또 여러 번 복습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공부를 딱 마쳤을 때의 시간을 보시고 내가 35분 25초까지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가셔서 35분 25초 이렇게 딱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파란색 글씨가 뜨는데 다음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 35분 25초 꼭 누르시기만 하면 그 다음 내가 공부한 다음부터 계속 강의를 이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시간 25분 25초라면 1시간 25분 25초. 자, 이런 양식으로 딱 적어 주셔야 돼요. 양식을 그대로 지키셔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은 다음번에 들어왔을 때 연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끝까지 완주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CBT 연습을 따로 촬영을 할 거예요. 자, 지금은 해설 강의에서는 문제와 답에서 답을 빨갛게 바로 표시를 했거든요. 빠르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과연 그 빨간색이 눈에 없을 때, 자, 내가 직접 체크했을 때 답을 맞출 수 있을까?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고 시험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첫 문제에 대해서 모두 CBT 연습 빠르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강좌를 구성을 해서 같이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CBT 연습 강좌로 들어가셔서 함께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과 답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심플하게 가장 심플하게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한다고 했죠. 따라서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질문을 댓글로 해주시면은 댓글에 제가 상세하게 관련 법규나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댓글로 계속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도로교통법상 서행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경우는 자, 답은 3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답은 3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서행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자, 2번과 차이를 보시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통과할 때라고 했죠. 교통이 빈번한 이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잠시 스탑하고 서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 3번 차이가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교차로 부근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 교차로에서는 차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 안 됩니다. 자, 답은 3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서행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102번 정체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가장 옳은 방법은 답은 4번 녹색 화살표의 등화라도 진입하지 않는다. 답은 4번 녹색 화살표의 등화라도 진입하지 않는다. 자, 정체된 교차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꼬리밟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녹색 화살표의 등화라 하더라도 진입하지 않습니다. 103번 고속도로 가속차로에서 주행차로로의 진입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고속도로 가속차로에서 주행차로로의 진입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답은 4번 가속차로를 이용하여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진입한다. 답은 4번 가속차로를 이용하여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진입한다. 자, 고속도로로 진입할 때는 가속차로를 이용해서 이제 올라갈 때는 점차 속도를 높이면서 진입을 해야 되죠. 너무 천천히 진입하거나 일시 정지하면은 가속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요. 들어갈 공간이 충분한지를 확인하고 가속해서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 자, 104번 고속도로 본선 우측 차로에 서행하는 A 차량이 있다. 이때 B 차량의 안전한 본선 진입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답은 1번 서서히 속도를 높여 진입하되 A 차량이 지나간 후 진입한다. 자, 지금 A 차량은 본선 우측 차로에 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선 우측 차로에서 A 차가 서행을 하고 있고요. 자, B 차량은 지금 본선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B 차량입니다. 자, 이때 서서히 자, B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서서히 속도를 높여 진입을 하되 A 차량이 자, A 차량이 지나간 이후에 진입합니다. 105번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행위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답은 3번 일시 정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한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답은 3번 일시 정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한다. 106번 신호등이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진입 시 가장 안전한 운행 방법은 답은 3번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다음 양보 운전 기준에 따라 통과한다.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다음 양보 운전 기준에 따라 통과한다. 지금 신호등이 없는 상태에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107번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가장 위험한 요인은 답은 4번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 답은 4번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 자,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자, 좌회전을 하면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때 가장 위험한 요인은 답은 4번에 보시면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상충되고 부딪힐 수 있겠죠. 가장 위험한 케이스가 됩니다. 답은 4번이고 1번 보시면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를 횡단한다. 자,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고요. 우측 차로 후방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 하면 전혀 이제 부딪힐 일이 없겠죠. 자, 그래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 위험합니다. 108번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의 자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답은 3번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 운전한다. 답은 3번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 운전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전거 등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죠. 그래서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자전거 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당연히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서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자, 잠깐 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도주행 불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죠. 자,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동행을 해야 합니다. 109번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 매시 50km 이내, 도시부 주거지역 이면도로 매시 30km 이내. 답은 2번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 매시 50km 이내, 도시부 주거지역 이면도로 매시 30km 이내입니다. 자,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일반 도로에 매시 50km 이내, 그리고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는 매시 30km 이내로 하향 조정을 해서요. 속도 하향을 통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110번 도로교통법령상 운전 중 서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자, 답은 1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답은 4번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답은 1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4번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111번 다음 중 회전 교차로의 통행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두 가지는 답은 1번 회전 교차로에서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다. 답은 4번 회전 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주행한다. 답은 1번 회전 교차로에서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다. 답은 4번 회전 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주행한다. 자, 회전 교차로의 통행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시계 방향으로 동행합니다. 자, 반시계 방향이고요. 자, 두 번째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할 때는 서행하면서 진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 이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진입을 하시고 진입할 때는 이제 좌측 깜빡이를 켜서 진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회전 차량에게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출 시 이제 나가는 거죠. 진출 시는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켭니다. 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요. 112번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옳은 두 가지는 답은 1번과 4번입니다. 1번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4번 고장 자동차의 표지 괄호 열고 안전 삼각대 포함 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답은 1번과 4번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4번 고장 자동차의 표지 안전 삼각대 포함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113번 다음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3번. 2번 양보 표지가 있는 차로를 진행 중인 차는 다른 차로의 주행 차량에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번 일반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30m 전에서 신호 후 차로 변경한다. 답은 2번과 3번. 2번 양보 표지가 있는 차로를 진행 중인 차는 다른 차로의 주행 차량에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번 일반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30m 전에서 신호 후 차로 변경한다. 114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답은 1번과 4번. 1번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답은 4번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답은 1번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답은 4번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죠.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이 파란색 차, 녹색 차죠.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행 우선권은 직진과 우회전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가 우선 통행권이 있죠.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115번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2번, 4번. 2번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 보드가 해당된다. 자,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되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파스,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다. 이것이 틀렸기 때문에 자, 이것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답이 맞습니다. 자, 2번과 4번 체크해 놓으시고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이동장치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것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최고 속도 25km/h 이하이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 중에서 세 가지입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스로틀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라 하는 것은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은 전기 자전거라는 게 있는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면서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파스 방식이었죠. 자, 그래서 PAS 방식, 이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전거에 해당하는 거죠. 즉 개인형 이동장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6번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운전자는 답은 2번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을 반복하는 운전자. 답은 2번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을 반복하는 운전자. 117번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태도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긴급 자동차를 발견한 즉시 장소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고 진로를 양보한다. 답은 3번 긴급 자동차를 발견한 즉시 장소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고 진로를 양보한다. 자, 답이 3번인데요. 장소에 관계없이 라는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것은 맞죠. 맞는데 교차로 내 또는 교차로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 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셔야 합니다. 118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해 들어가려 한다. 이때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좌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방법은 답은 1번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한다. 답은 1번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한다. 119번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 정원은 1인이다. 자, 틀린 것입니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승차 정원은 2인입니다. 2인. 그리고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 1인이고요. 전동 이륜 평행차 승차 정원 1인입니다. 승차 정원 위반하면은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합니다. 120번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로 가장 맞는 것은 답은 1번 소통과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 답은 1번 소통과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 121번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답은 1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 답은 1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 자, 숫자를 보시면은 요 3자라는 것이 균형이 없잖아요. 균형이 없으니까 휘청휘청 넘어질 것 같죠? 자, 그래서 0.03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 122번 도로교통법상 괄호 열고 졸음운전 포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답은 4번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답은 4번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구류라는 것은 1일 이상 30일 미만, 즉 한 달 이내의 기간 동안 감금을 하는 것을 말하죠.
구치소라든지 교도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23번 운전자의 피로는 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로가 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답은 3번 지각 및 운전 조작 능력이 떨어진다. 답은 3번 지각 및 운전 조작 능력이 떨어진다. 124번 승용 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경우 처벌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로 2회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틀렸습니다. 자, 너무 가볍게 적혀 있어요. 답은 3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로 2회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조문에 보시면은 이것이 2회 위반인 경우에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 자 0.05니까 그 안에 들어가죠. 이런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헷갈린다 싶어서 이제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리고 1번과 4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최초 위반했을 때도 2년 이상 5년 이하죠. 최초 위반인데 자 어떻게 되죠?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니까 자 최초일 때도 이렇는데 2회 위반 즉 이제 상습범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가중처벌 하셔야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25번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속도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 그 내용이 맞는 것은 답은 3번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답은 3번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126번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주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맞는 두 가지는 자 공주거리라는 것은 어떤 위험사항이 있었을 때 운전자가 인지를 딱 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싹 밟는 그 순간까지 이제 차가 이제 이동한 거리 있죠. 그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자 이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 답은 2번과 4번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4번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자 공주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맞는 두 가지 답은 2번과 4번 2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4번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127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두 가지는 답은 1번과 2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만취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2번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답은 1번과 2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만취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2번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128번 음주운전 관련 내용 중 맞는 두 가지는 답은 3번과 4번 3번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다. 4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답은 3번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다. 4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129번 피로 및 과로 졸음운전과 관련된 설명 중 맞는 것 두 가지는 답은 3번과 4번 감기약 복용 시 졸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4번 음주운전을 할 경우 대뇌의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답은 3번 감기약 복용 시 졸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운전을 지양해야 한다. 4번 음주운전을 할 경우 대뇌의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130번 질병, 과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경우 어떻게 되는가? 답은 3번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 답은 3번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자, 도로교통법 제154조 자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 131번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의 책임으로 맞는 것은 자, 답은 1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답은 1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요. 형사처벌된다 이 부분입니다. 자, 면제된다. 자, 그래서 보험의 유무랑 아무 상관없고요. 피해자와 합의하든지 아니든지 보험이 들어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약물 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면은 무조건 형사처벌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형사처벌된다. 132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의 운전자 갑이 신호 대기 중인 상황에서 뒷차 운전자을 뒷차가 추돌한 경우에 맞는 설명은 답은 2번 사고의 가해자는 을이 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된다. 답은 2번 사고의 가해자는 을이 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된다. 133번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괄호로 한다. 괄호 안에 맞는 것은 답은 3번 0.03% 이상인 경우. 답은 3번 0.03% 이상인 경우. 자, 숫자 3을 보세요. 비틀비틀한 느낌이 들죠. 균형이 없잖아요. 그죠? 8 같은 경우는 안정이 돼 있는데 그죠? 2도 그렇고 1도 그렇고. 근데 3은 뭔가가 넘어질 것 같죠? 자,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0.03입니다. 134번 다음은 피로운전과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3번. 2번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 능력, 반응 속도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3번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처벌될 수 있다. 답은 2번과 3번. 필요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 능력, 반응 속도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3번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처벌될 수 있다. 135번 다음 중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3번 속도를 올릴 때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기. 답은 3번 속도를 올릴 때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기. 자, 상향으로 켜게 되면은 자, 속도 올릴 때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거나 경음기를 울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다른 차에게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 답은 3번 속도를 올릴 때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기입니다. 136번 다음 중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 자, 120번 120에 신고한다. 자,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 120 120에 신고한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112나 자,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는 거 보복 운전 당했을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137번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괄호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괄호로 처벌될 수 있다. 괄호 안에 각각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답은 3번입니다. 특수자동차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답은 3번 특수자동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문제와 답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은 3번이라고 바로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것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동차 등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자,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자전거
등에 해당하는 등이었습니다. 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여기가 원래 자동차 등이에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자, 만약에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고요. 그럼 과연 자동차 등에서 자동차가 뭐냐? 그리고 등은 뭐냐, 등. 자, 이 등이 바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였죠. 자, 그래서 법조문에 보시면은 도로교통법 2조에 보시면은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그러면 자동차 등이니까 이 등에 해당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해당합니다. 그죠? 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동차는 그럼 뭐냐? 자, 자동차는 법조문에 보시면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해서 운전되는 차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리법에 있는 차,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 자동차 해당하고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에 해당하는 거 볼게요. 이륜 자동차 해당되죠? 특수 자동차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 앞부분은 2번, 3번, 4번이 다 만족을 해요. 그리고 전동 이륜 평행차 같은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죠.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것은 이것은 자전거 등에 해당하는 거. 자, 등이었죠. 자전거가 아니고 자전거 등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있었고. 자, 그래서 2번, 3번, 4번 모두가 요 앞에 이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한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자, 뒤에 보시면은 자, 처벌 규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3번만 그대로 읽어드리고 넘어가면은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특수 자동차에만 해당된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137번 문제와 답 그대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138번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답은 1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은 1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9번 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답은 1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답은 1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4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끼어들기.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끼어들기. 141번 자동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답은 4번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답은 4번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닙니다. 142번 승용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답은 4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은 4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3번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의 적재물이 주행차로에 떨어졌을 때 운전자의 조치 요령으로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자, 고속도로 주행 중에 차량의 적재물이 주행차로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자, 가장 바르지 않는 것 답은 4번 화물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을 한다. 자, 이런 것이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답은 4번 자, 바르지 않습니다. 화물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을 한다. 144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괄호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의 난폭운전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4번 음주운전 행위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자, 난폭 운전행위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행위도 난폭 운전행위로 열거되지 않고 있고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도 난폭 운전행위로 열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달아 위반했을 때 난폭 운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답은 4번. 음주운전 행위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자, 예전에 작년에 2024년에 지문에 보시면은 문제은행 첫 문제에 보시면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 음주운전 행위 대신에 중앙선 침범 행위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선 침범 행위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이것도 틀린 지문, 즉 난폭 운전 행위로 볼 수 없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는 난폭 운전 행위가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앙선 침범 행위를 2번 이상 연속으로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그때 됐을 때 또 법규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튼 답은 4번 음주운전 행위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서 운전하였다. 난폭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145번 다음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답은 2번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또는 속도 위반을 연달아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답은 2번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및 속도 위반을 연달아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146번 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과로에 해당한다. 과로 안에 맞는 것은 답은 2번 난폭운전입니다. 답은 2번 난폭운전. 자, 문제은행 첫 문제 중에서 난폭운전 금지의 문제가 상당수 되기 때문에 한번 법조문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3에 보면은 난폭운전 금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계속 나오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또는 반복하거나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1호에 보시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난폭 운전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폭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난폭 운전인 것은 이런 지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47번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 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답은 1번 일반 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답은 1번 일반 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148번 자동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음의 난폭운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하였다. 답은 1번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하였다. 149번 자동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로 틀린 것은 답은 4번 통행금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자,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로 틀린 것입니다. 답은 4번 통행금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50번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답은 4번 중앙선 침범. 답은 4번 중앙선 침범.
151번 다음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난폭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답은 3번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위반, 답은 3번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위반. 152번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를 행하여 보복운전, 구속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답은 1번 면허 취소, 답은 1번 면허 취소. 153번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합니다. 자,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1번 공동 위험행위. 자, 공동으로 위험하게 하는 거니까 답은 1번 공동 위험행위. 15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는 답은 4번 심야 고속도로 갓길에 미등을 끄고 주차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자. 답은 4번 심야 고속도로 갓길에 미등을 끄고 주차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자. 155번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타이어 공기압은 계절에 관계없이 주행 안전성을 위하여 적정량보다 10% 높게 유지한다. 자, 계절에 관계없이가 틀렸습니다. 자, 타이어 공기압은 최대 공기압의 80%가 적정하고요.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10% 정도 적게, 겨울에는 10% 정도 높게 주입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답은 4번 타이어 공기압은 계절에 관계없이 주행 안정성을 위하여 적정량보다 10% 높게 유지한다. 자, 답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156번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폭행을 행하여 보복운전 입건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답은 2번 면허정지 100일. 답은 2번 면허정지 100일. 자, 입건되었다라는 말은 경찰에 정식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거죠. 자, 정식 사건으로 접수가 되면은 바로 면허정지 100일이 되고요. 자, 나중에 구속이 되게 되죠.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풀었죠, 우리가. 자, 152번에서 그때는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157번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 너비 1m 이하의 동력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동행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자, 틀린 지문이라서 답이 맞습니다. 즉 이 사람은 보행자가 맞아요. 너비 1m 이하의 동력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시면은 보도라는 게 있죠.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입니다.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는데 그 보도에는 보행자가 다닐 수가 있고요. 그러면 누가 보행자라는 거냐라는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 보시면 시행규칙 2조에 보시면은 자, 이러이러한 것 하면서 너비 1m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 장치다 라고 했어요. 자, 너비 1m 이하인 것입니다.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자, 이때 뭐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포함합니다. 노약자용 보행기, 그리고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문제 나왔었죠.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자, 운전자가 끌거나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거, 이것은 자, 보행자로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도로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고 다닐 때는 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도로 갈 수 있을 때는 보행자여야 하고,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끌거나 들고 통행할 경우에는 보도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보행자에 해당하니까. 자, 그리고 도로의 보수 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 장치, 자, 이런 것들도 보행자로서 보도로 다닐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실외 이동 로봇, 이것도 보행자로서 보도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너비 1m 이하인 것입니다. 158번 승차 구매점,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자세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승차 구매점 대기열을 따라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한다.
자, 바르지 않은 것이죠. 승차 구매점 대기열을 따라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자, 침범하여 정차한다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승차 구매점 대기열을 따라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한다. 159번 도로교통법령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자, 옳지 않은 것 골라라 했고요. 서행이 틀렸습니다.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답은 4번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160번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이 없을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자, 답이 틀렸습니다. 자, 보행자의 횡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 여부랑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틀린 것 골라라고 했죠. 옳지 않은 것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이 없을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답입니다. 161번 보행자 우선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만 통행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보행자 우선 도로이니까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1번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만 통행할 수 있다. 자, 답입니다. 틀렸기 때문에 답이 됩니다. 162번 시내 도로를 매시 50km로 주행하던 중 무단 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하였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 답은 3번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전멸 등으로 뒷차에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답은 3번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전멸 등으로 뒷차에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163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괄호 열고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여야 한다. 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서행이 틀렸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셔야 됩니다. 일시 정지해야 한다. 자, 그래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서행하여야 한다가 답인데 사실은 일시 정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서행하여야 한다라가 틀린 것이 됩니다. 164번 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과로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무엇을 탔는데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외발 자전거입니다. 외발 자전거는 법적으로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는 안전모 착용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일단 법적으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should, must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외발 자전거입니다. 165번 보행자의 보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은 4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자, 그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66번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로 맞는 것은 답은 1번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 행진하는 행렬. 답은 1번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 행진하는 행렬. 167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답은 1번 횡단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전방을 잘 살피며 서행한다.
168번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으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의 조치 요령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차량의 고장 원인을 확인한다.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위험한데. 자, 답은 4번 차량의 고장 원인을 확인한다. 틀렸고요. 자, 동승자 대피 비상전면들 작동 철도 공무원들에게 알려서 이 비상사태를 빨리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69번 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건물 등에 진입하려고 한다. 운전자가 해야 할 순서로 올바른 것은 답은 4번 일시정지, 좌측과 우측 부분 확인, 서행 진입. 답은 4번 일시정지, 좌측과 우측 부분 확인, 서행 진입. 17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2번 지체장애인인 경우라도 반드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가 틀렸습니다. 자, 잘못된 것 답은 2번입니다. 지체장애인인 경우라도 반드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이 지문이 잘못되었고 도로교통법에 보시면은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인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은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1번 야간에 도로상의 보행자나 물체들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증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는 답은 3번 도로의 중앙선 부근, 답은 3번 도로의 중앙선 부근입니다. 172번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은 4번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답은 4번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173번 보행자의 보도통행 원칙으로 맞는 것은 답은 1번 보도 내 우측 통행, 답은 1번 보도 내 우측 통행. 174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괄호 열고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해서 운전자의 행동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자, 답은 2번과 4번입니다. 2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보호한다. 답은 4번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한다. 자, 그래서 계속 나오는 지문이죠. 자,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에서 신호기가 없어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일시 정지하셔야 되고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일시 정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175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답은 3번과 4번. 3번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4번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 답은 3번과 4번. 3번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4번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 176번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3번. 보행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행진 시에는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다. 3번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자, 맞는 것 두 가지입니다. 답은 2번과 3번. 보행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행진 시에는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다. 3번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177번 도로교통법령상 승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답은 4번 6만원, 답은 4번 6만원. 178번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승용 자동차 운전자의 범칙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다른 것은 보호구역은 제외. 답은 3번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5만원입니다. 자, 범칙금 5만원이고 나머지는 6만원이에요.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횡단 방해 6만원. 보행자 전용 도로 동행 위반 6만원.
어린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6만 원입니다. 179번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바람직한 태도는 답은 4번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답은 4번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180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3번 횡단보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답은 3번 횡단보도. 181번 다음 중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 조치로 잘못된 것은? 답은 2번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자, 이 서행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 조치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해서 좌측 및 우측의 부분을 살펴본 다음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서행하여 틀렸어요. 스탑을 해야 된다. 정지해야 된다. 일시 정지해야 된다. 182번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3번 무단 횡단 방지를 위한 차선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라도 넘어서 횡단할 수 있다. 당연히 안 되죠. 자, 잘못됐죠. 답은 3번 무단 횡단 방지를 위한 차선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라도 넘어서 횡단할 수 있다. 자, 틀렸습니다. 183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준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 준한다는 것은 버금간다라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어린이 또는 영유아. 답은 1번 어린이 또는 영유아. 자, 2번, 3번, 4번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 준하는 분들입니다. 184번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괄호에서 괄호 사이에 신호위반을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기존의 벌점을 2배로 부과한다. 괄호의 순서대로 맞는 것은? 답은 3번 오전 8시, 오후 8시. 답은 3번 오전 8시, 오후 8시. 자, 숫자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신호위반을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 기존의 벌점을 2배로 부과한다. 185번 도로교통법령상 4.5톤 화물자동차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노인보호구역에서 주차 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는? 답은 3번 9만원입니다. 답은 3번 9만원. 자, 이것은 4.5톤 화물자동차는 자, 이 규정에 의하면 승합자동차 등에 들어갑니다. 자, 승합자동차 등은 승합자동차하고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해당하고요. 승용자동차 등 하면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입니다. 자, 그래서 4톤 이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승용자동차 등에 해당해서 8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4.5톤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 등에 들어가기 때문에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자, 오전 10시부터 11시니까요. 1시간이잖아요. 자,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과태료 9만원입니다. 자, 문제 그대로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4.5니까 여기 보시면은 10시부터 11시니까 사실 1시간이긴 한데 자, 뭐 대충 이제 2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5톤 곱하기 2 해서 그냥 9만원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4.5톤 화물 자동차가 2시간 이내로 노인보호구역에서 주차 위반을 하게 되면 9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186번 다음 중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1번 보도에서는 좌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자, 잘못되었죠? 우측 통행이 원칙입니다. 답은 1번 보도에서는 좌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187번 도로교통법령상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이 아닌 경우는? 답은 3번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 답은 3번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 188번 운전자가 진행 방향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한 경우 처벌 기준은? 답은 3번 신호위반. 답은 3번 신호위반. 189번 다음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의 올바른 운전 방법은? 답은 2번 일시 정지한다. 답은 2번 일시 정지한다. 190번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과로하여야 한다. 괄호 안에 맞는 것은 답은 2번 일시정지. 답은 2번 일시정지. 191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은 3번 무단 횡단 보행자도 보호하여야 한다. 답은 3번 무단 횡단 보행자도 보호하여야 한다. 192번 다음 보행자 중 차도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은 답은 1번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 답은 1번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 193번 다음 중 보행 등의 녹색 등화가 전멸할 때 보행자의 가장 올바른 통행 방법은 답은 1번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보행자는 다음 신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행 등의 녹색 등화 때 통행하여야 한다. 답은 1번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보행자는 다음 신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행 등의 녹색 등화 때 통행하여야 한다. 19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은 3번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답은 3번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195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답은 1번, 4번. 1번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통행 속도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답은 4번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자,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입니다. 답은 1번과 4번. 1번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통행 속도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4번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할 때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96번 노인보호구역에서 자동차에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 노인에게 이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처벌 두 가지는 답은 1번과 4번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4번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답은 1번과 4번. 1번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답은 4번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97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가장 올바른 횡단 방법은 답은 4번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한다.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한다. 198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다. 자, 타고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이때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횡단할 수는 있습니다. 답은 3번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199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답은 2번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죠?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이 틀렸습니다. 일시 정지하여 자, 좌측과 우측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자, 이 서행 때문에 틀렸습니다. 20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자, 답은 4번 자, 일시 정지해야 되겠죠?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이 아니라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